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이야기는 아마노 아타루 작가의 나는 너에게 10년치를 전하고 싶어입니다. 빈칸에 숨겨진 10년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4장. 장마가 끝났다고 겨우 발표된 7월 하순의 일요일. 그날 미츠루의 하루는 조심스럽게 말해도 최악이었을 것이다. 낮까지 자격시험 공부를 하던 나는 저녁에 퇴근하는 미츠루를 다시 만나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빠른 속도로 할당량을 해치우고 흔히 볼 수 있는 무난한 패션의 한쪽 어깨로 매는 가방을 메고 기압을 넣기 위해서 에어컨 아래 힘없이 쭉 퍼져 있던 라이스에게 경례했다. 벌떡 일어나서 배웅해 주리라고 생각했지만 애견은 완전히 냉풍의 노예가 되어서 주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꼬리만으로 배웅 인사를 끝내는 모양이다. 더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츠루가 방에 오지 않게 된 것에 관해서 삐쳐 있는 것 같았다. 많이 좋아하던 공놀이도, 간식인 육포도 최근에는 그다지 기쁘게 달려들지 않았다. 다녀올게. 무슨 말을 해도 꼬리로 대답하는 라이스에게 집을 맡기고 나는 자택에서 나갔다. 13시 무렵 쇼핑센터로 가서 2층의 패스트푸드 가게의 카운터 자리에 앉았다. 조금 준비가 너무 빨랐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앞으로 두 번째의 접촉을 어떻게 자연스럽고 무리 없이 해치워야 할지 작전을 짜야만 했다. 딱 맞춰서 쑥 들어가 막무가내로 말을 거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그녀에게 나는 초면에 가까운 손님이어야만 했다. 괜히 허술한 짓을 해서 병원에서 껴안았던 수상한 사람이라고 눈치채면 끝이다. 항상 신중해야 하겠어. 주문한 냉커피에 빨대를 꽂고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가게 안은 자 형태를 하고 있어서 안쪽의 카운터 자리에 앉으면 1층 플로어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재미있다. 바로 아래에는 일용품 코너, 그 옆에는 가구가전, 벽 앞에 전개된 애완동물 코너도 이 위치에서는 잘 보였다. 여름 휴가와 일요일이 겹쳐서 플로어는 여기저기 가족 동반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애완동물 가게도 예외는 아니라서 레몬색 앞치마 차림의 스태프들은 각 판매장에 흩어져서 숨쉴 틈도 없이 접객 대응에 쫓기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 혼잡 한가운데 역시 미츠루도 있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걸레와 양동이를 손에 들고 손님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플로어의 청소를 하고 있었다. 미츠루가 복구한다는 것은 즉 도움도 안 되는 직원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서 소문이 점장이 가장 많이 반대했던 모양이라 복귀하고 나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강한 어조로 야단치고 접객은 전혀 가르치지 않으면서 온종일 청소만 시킨다는 네코무라 씨의 정보가 이것으로 확실해졌다. 노골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미츠루는 불만도 늘어놓지 않고 이게 지금 자신에게 걸맞은 임무라고 감수하고 있는 것이리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그 모습은 하녀 취급받던 신데렐라처럼 애달파서 가슴이 조금씩 아파졌다. 열심히 일하는 여벌굴에 힘내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냈다. 뭔가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일을 열심히 하는 미츠루가 안심할 수 있을 뭔가를 생각하는 도중에 해프닝이 일어났다. 바닥 청소를 끝내고 진열장을 닦고 있던 미츠루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목을 쭉 빼더니 조금 지나서 빠른 걸음으로 진열 상자 쪽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눈으로 좇고 있자 그녀가 뭘 눈치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유치원생 정도로 작고 게다가 금발의 남자아이가 진열 상자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유리문을 난폭하게 마구치고 있었다. 애완동물 가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 내버려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신경은 쓰였지만 접객하느라 손을 쓸 여유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곳으로 미츠루가 걸레와 양동이를 안고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남자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몸짓 손짓으로 열심히 두드리지 마. 멍멍이가 깜짝 놀라잖아 라고 전달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남자아이는 전혀 이야기를 듣는 기색이 없이 문을 두드리며 계속 고집을 부렸다. 보호자 동반이 아니라면 아이에게 새끼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를 안겨줄 수 없다는 규정은 대체로 어느 가게에나 있다.
그녀도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자아이의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츠루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청소도구를 발밑에 내려놓고 가장 밑단에서 치와와를 꺼내 거기서 그에게 보여주듯이 몸을 살짝 굽혔다. 하지만 그래도 불만이었는지 남자아이는 미츠루의 품 안에서 새끼 강아지를 빼앗아 놀랍게도 공이라도 던지듯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위험해. 반사적으로 일어날 정도로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새끼 강아지가 저항도 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단단한 바닥에 격돌하는 그 직전에 미츠루는 양팔을 뻗어서 몸 전체를 사용해서 새끼 강아지를 감싸 안고 낙법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굴렀다. 그녀의 몸이 양동이랑 격돌하고 더러운 물이 그 자리에 뿌려지면서 그걸 미츠루는 흠뻑 뒤집었었다. 오가던 사람들도 그녀의 기행의 발을 멈추고 주위가 소란스러워졌다. 아슬아슬하게 새끼 강아지를 지킨 미츠루는 흠뻑 젖은 몸을 떨면서 어떻게든 얼굴을 들고 뒷걸음질 치는 남자아이를 노려보더니 그때 뭔가를 말했을지도 모르겠다. 와락 얼굴이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쏘아올린 폭죽처럼 남자아이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절규를 듣고 나타난 게 그림으로 그린 듯이 화려한 복장의 젊은 엄마였다. 그때부터 몇십 분 동안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남자아이의 엄마가 격노하더니 물이 뚝뚝 흐르는 미츠루에게 달려들 것 같은 모습이 계속 연출되었다. 미츠루는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고 필사적으로 설명한 모양인데 아이 엄마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뚱뚱한 점장이 안에서 나왔지만 냉정하게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꾸벅꾸벅 머리를 계속 숙일 뿐이라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의 불꽃에 기름을 때려 붓고 있는 듯이 보일 정도였다. 미츠루는 치맛자락을 꽉 쥐고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녀에게 향해지는 욕설이 이곳에까지 들리는 것 같아서 커피가 든 종이컵을 움켜쥔 손이 떨렸다. 상품을 선반에 진열하던 네코무라 씨가 선반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나오고 판매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참극의 긴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안 되겠어. 이제 더 두고 볼 수는 없어. 나는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뛰쳐나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제3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기에는 너무 지독한 광경이다. 인파를 가르고 어떻게든 나는 현장으로 다가갔다. 성의가 전달되지 않잖아. 빨리 무릎을 꿇으라고. 인파 뒤에서 그런 폭언까지 들려왔다. 웃기지 마.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 이제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손님? 그 자리에 끼어들기 직전에 옆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던져졌다. 상냥한 표정의 남성 스태프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내 옆을 지나가더니 분노의 정점에 있는 아이 엄마와 정면에 섰다. 뭐야, 넌 뭔데? 가족과 함께 오셨는데 불쾌한 기분을 겪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원인 누에가하라 야원라고 합니다. 잠깐 너 물러서 있어 라고 작은 목소리로 점장이 책망했지만 그는 의연한 태도로 격노하는 아이 엄마를 내려다보더니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미츠루의 머리에 수건을 덮었다. 아드님도 많이 놀라셨겠지요. 하지만 그녀도 그녀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녀는 늘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손님을 불쾌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 부디 관대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우리 아이를 울리고는 뭐가 성실하다는 거야? 그럼 그녀가 무릎을 꿇고 사과할 정도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산뜻한 표정으로 그가 집게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그렇죠. 마침 저 부근에 방범 카메라가 있으니 괜찮으시면 같이 사무실 쪽으로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손님 자신의 눈으로 영상을 확인하신다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웃는 얼굴이지만 저 자세가 아니다. 유효한 칸에 상성 우위인 말을 두는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낭비가 없는 유도. 확연하게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아마 이 사람은 적으로 돌리면 귀찮은 인간일 것이다. 그렇게 느낀 것은 나만이 아닌 듯했다. 지금까지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던 아이엄마의 어조에 살짝 초조함이 섞였다. 카메라가 뭐 어쨌다는 거야. 이제 그쯤 해두지? 이 이상은 내가 더 창피해질 뿐일 텐데. 그래도 계속 소리치려던 아이엄마의 어깨를 뒤에서 두드린 건 양복 차림으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 초로의 남성이었다. 그 형씨의 말이 맞아. 이 아가씨는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했어. 내가 보고 있었는데 말이지. 너 저곳의 벤치에서 계속 휴대전화로 수다 떨고 있었잖아. 그 사이에 내 아이가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아? 진열장을 난폭하게 두드리고 이 아가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아주 제멋대로였어. 나는 교육이 덜 된 참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어쩐 일인가. 저 아가씨가 보여주려고 했던 강아지를 내 아들이 갑자기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고 한 거야. 아가씨는 몸을 던져서 강아지를 지켰지만 그 아이는 결국 사과도 한마디 없어. 그야 야단 맞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나만이 아니야. 다들 같은 생각이지 라는 말을 듣고 겨우 차가운 시선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이엄마의 얼굴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뭐야? 어린애가 한 일이잖아. 울분을 토하듯이 외치더니 아이엄마는 아이의 팔을 억지로 끌고 인파 뒤로 떠나버렸다. 폭풍이 지나고 한때는 대체 어떻게 될지 걱정하던 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런 바쁜 시간대에 이런 귀찮은 일을 일으키다니. 정말 3년이나 근무한 주제에 도움도 되지 않고 말이야. 무리라고 생각하면 오늘부로 일을 그만둬도 상관없어. 고비가 하나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미츠루는 그 뒤로도 나지막하게 속삭이는 비꼬는 말을 시작으로 가게 뒤로 끌려가서 1시간 이상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 더러워진 몸을 닦고 예비 제복으로 갈아입은 뒤 다시 직원실에서 나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는데 눈가를 비비며 어깨를 늘어뜨린 모습은 차마 두고 보지 못할 정도였다. 결국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18시. 네코무라 씨의 정보에 의하면 직원실에서 설교를 들은 걸로도 모자라 퇴근할 때까지 잔뜩 잔소리를 듣고 미츠루는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다른 스태프들이 술자리를 권했지만 졸업한 선배도 섞여 있는 회식 자리라고 알게 되자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미츠루는 그 권유를 거절한 모양이었다. 사실은 가고 싶었을 텐데 미츠루한테 이 이상 부담을 줄 수는 없다. 오늘은 이제 만나지 않는 게 좋을 듯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너무 그녀가 초췌해서 그대로 귀가할 마음도 들지 않고 이렇게 따라오고 말았다. 피폐한 발걸음으로 비틀비틀 흔들리는 어깨. 이대로 집 근처까지 배웅할 생각이었는데 미츠루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역 뒤에 있는 한적한 길을 걷더니 조금 지나서 가로등이 적은 공원으로 들어가 무너지듯이 벤치에 앉았다. 샛길로 빠지다니 드문 일이다. 이건 집에서도 뭔가 있는 건가? 안 좋은 일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법이다. 아버지와 빈번하게 부딪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있을 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를 기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카메이도 씨의 주가를 여기서 확 올려버리자고요. 라고 조금 전에 선배를 아끼는 네코무라 씨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이 상황은 어찌해야 할지. 공원의 입구 그늘에서 숨을 죽이고 벤치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이미 완전히 그것에 불과할 뿐이니 순찰 중인 경찰 아저씨가 목격하면 어쩌나 생각하면 마음속이 잔잔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저렇게 우울해하는 미츠루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날도 이미 완전히 저물어서 어둡고 아무도 없는 공원에 그녀 혼자 두고 돌아갈 수 없다. 이 이상 뭔가 있다면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시선이 닿는 곳에서 미츠루가 고개를 푹 숙였다. 흑! 숙인 얼굴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걸 막으려고 한쪽 손으로 가리더니 숨과 함께 토해낸 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한 틈도 없었다. 그녀가 눈앞에서 울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이유 따위 없다. 벤치 옆에 가로등이 들이운 빛의 원속에서 나타난 나를 발견하고 작은 소리를 내면서 그녀는 바로 얼굴을 돌렸다. 당신은 얼마 전에 어째서 여기에... 죄송합니다. 저기 그게... 뒤통수를 극적이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고민했다. 오늘은 낮에 더워서 계속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서늘해지기도 했고 애완동물 가게에라도 가서 다시 힐링하자 싶어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미츠가 아니라 점원분이 공원 쪽으로 가시는 게 보여서. 그게 벌써 이렇게 어둡잖습니까? 여자 혼자서는 좀 위험하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켜보고 계셨나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자 가슴이 아팠다. 실은 낮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지금은 잠시 혼자 내버려둬 주시겠어요? 미츠루는 코를 훌쩍이면서도 어떻게든 평상시의 얼굴을 만들려고 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죠.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울면서 괜찮다고 할 때는 대체로 괜찮지 않을 때니까. 됐으니까 그냥 가주세요. 부탁이니까요. 눈물이 덧뺨을 적시고 그걸 어떻게든 이 이상 흐르지 않도록 애쓰는 미츠루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어깨에 맨 가방에 넣어뒀던 휴지를 내밀었다. 쓸데없는 참견일지도 모르지만 괜찮으시면 이거 사용해주세요. 그러자 그녀는 놀란 듯하다. 눈을 크게 뜨고 나와 내 손에 쥐어있는 휴지를 교대로 보더니 조금 지나서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 기억에 있는 속삭임에 자신도 모르게 입을 가리고 웃었다. 이상한가요? 아니요. 남자한테 휴지를 받은 건 처음이라. 미츠루는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나의 호의를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더니 흘러넘치는 눈물을 살짝 닦았다. 눈물을 멈추고 있는 사이에 말없이 곁에 서 있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신경이 쓰였는지 그녀는 붉어진 눈을 가늘게 뜨고 벤치 구석으로 물러났다. 앉으면 되잖아요. 괜찮겠습니까?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미츠루는 작게 앉으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앉으면 경계할 것 같아서 나도 벤치 구석에 얌전히 앉았다. 한동안 이어지는 침묵. 수풀 속에서 들리는 곤충의 속삭임과 덜컹덜컹하면서 멀리 달리는 전철의 소리만이 들렸다. 미츠루는 가끔 코를 훌쩍이고는 이쪽에서 살짝 몸을 돌리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시선만으로 은근슬쩍 바라보았다. 그거 또 상처 입으셨나요? 뺨과 두 팔꿈치에 붙인 커다란 반창고를 말한다는 걸 알고 미츠루는 두 팔을 쓸며 쓴웃음 지었다. 저기... 좀...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가 보네요. 봤던 장면을 되새기며 말하자 미츠루는 살짝 시선을 낮추면서 대답했다. 아니에요. 앞뒤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지 저 덜렁대니까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해서 한 일인데 헛도는 일이 많아서. 그게 노력한다는 거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설령 노력한다고 해도 결과가 나쁘면 좋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울고 계시잖아요. 전곡을 찔린 그녀의 목소리에 당혹스러움이 섞였다. 그건 조금 잠이 부족해서 하품했더니 우연히 눈물이 났을 뿐이에요. 이럴 때의 그녀는 정말 완고하다.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뿐인 상냥함이 아니라 마음 편히 자신의 기분을 토해낼 장소일 것이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저
시간이 남으니 불만이든 뭐든 들어줄 수 있습니다. 딱히 그런 불만이고 뭐고 없어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힘들 때는 말로 토해내는 게 가장 속이 편해지니까요. 답답한 기분으로 돌아가는 것은 싫잖아요. 어째서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라는 이야기는 가슴속에만 담아두자. 예를 들자면 혹시 무척이나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싶은데 주위에는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집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대로 곧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들다 싶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는 이제 아무라도 좋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여기 있는 시간이 남아도는 인간이 딱 적격이죠. 그건 거의 정답이었을 것이다. 미츠루는 기묘하다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연 바로 그때 꼬르륵 하고 귀여운 소리가 그녀의 배에서 울려 퍼지고 이미 늦었는데도 미츠루는 그곳을 과장되게 가렸다. 배가 고프신가요? 미츠루는 부끄러워 참을 수가 없다는 느낌으로 귀 끝까지 빨개져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점심을 먹지 않아서 그건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재빨리 일어섰다. 괜찮으시면 지금 밥이라도 먹으러 가시겠습니까? 네. 기운이 없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좋죠. 이 주변에 무척 맛있는 카레 가게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갑자기 그런. 역시 조금 억지스러웠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다소는 억지라도 이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녀도 기운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그런 자신이 있었다. 속은 셈치고 같이 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후회하진 않을 테니까요. 아니. 그런.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가게에 오는 손님.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데 어째서 이 사람은 이렇게도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권유하는 걸까? 곤란함을 드러내는 미츠루의 머릿속은 교차로에 혼잡한 만큼이나 사고가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바로 권유를 거절하지 않는 것은 그녀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배가 고프다는 것, 덧붙여서 카레라는 최애 키워드에 미묘하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미츠루는 카레를 좋아하지만 여름에 먹는 카레는 특히 더 좋아했다. 먹는 거로 낙단이 조금 비겁할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표정과 언동에 아직은 파고들 여지가 있었다. 그 가게 정말 맛있습니다. 약점을 자극하듯이 덧붙였다. 재료들이 큼직하고 고기도 무척 부드럽고. 그녀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효과는 있다. 좋아, 한 번 더 밀어보자. 여름에 먹는 카레는 기운이 없을 때라도 왠지 술술 잘 들어가지 않나요? 길고 긴 침묵 뒤. 저기 카레 가게가 어디 있나요? 부끄러움을 포함한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하자 나는 내심 우쭐해져서 승리 세레머니를 했다. 이곳에 공원을 꺾으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는 곳은 정말로 카레 가게인가요? 네? 그런데요. 그만둘까요? 다시 확인하자 그녀의 꾹 다문 입이 열리더니 각오한 듯이 가죠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다행이다. 분명히 기운이 날 겁니다. 저기, 이름 물어도 될까요? 아직 듣지 못해서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그 말을 듣고 그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죄송합니다. 저기 저는 카메이도. 는 아무리 그래도 위험하다. 그렇다면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이름을 댔다. 공원에서 직진하여 몇십 미터 앞에 있는 신호등에서 모퉁이를 돌자 바로 앞에 내가 그녀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가게가 있었다. 주택가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벽돌 건물 안의 가게다. 붉은 굴뚝에 암흑 속에서 떠오르는 오렌지 빛의 따뜻한 조명.
모퉁이를 꺾으면 바로 향신료 냄새가 슬며시 풍겨와서 이게 이정표가 되어 간판 따위 없더라도 찾을 수 있다. 빛으로 비춘 문 옆에는 칠판 보드가 세워져 있고 히마루 식당, 오늘 추천 메뉴 영계와 오크라의 호일 구이 치즈 카레, 히마루 식당 특제 스테미너 카레 여름 더위 해소, 여름 채소 듬뿍듬뿍 카레 밥 곱빼기, 특곱빼기 무료입니다. 라고 분필로 적혀 있었다. 안에 들어가자 진한 카레의 향기와 함께 방울 소리가 맞이해 주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인가요? 저 안쪽 테이블에 앉으세요. 서양의 고풍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내부 장식들과 맞춰서 긴 앞치마를 두른 웨이터는 우리를 맞이하자마자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보여주더니 안쪽의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가게 안에는 우리 이외의 4팀 정도의 손님들이 보였다. 가게 안에 흐르는 느긋한 클래식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인지 저녁 식사인데도 어느 테이블이고 조용히 담소하고 있으며 차분한 공기로 채워져 있었다. 머리 위에는 천장 높이를 강조한 짜임식 목조 구조와 매달린 실링팬, 구석에 설치된 딱 좋은 밝기의 플로어 조명과 테이블 위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촛불의 불꽃, 은색의 워터포트, 벽에 걸린 풍경화, 언제 와도 이 가게는 다른 곳에는 없는 절묘한 센스가 느껴졌다. 역 앞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이럴 수 없다. 이 히마루 식당은 숨겨진 맛집 같은 곳이라서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곳 중에 한 곳이지만 솔직히 그다지 다른 사람에게는 소개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다. 괜히 평판이 높아지고 소문이 퍼지면 이 조용한 비밀의 장소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추천하는 것도 아까웠다. 그러니까 발견하고 나서는 나는 항상 몰래 혼자 다녔다. 미츠루와 사귀기 전까진 좋은 향기. 그녀와 지금까지 몇 번이고 온 곳이다. 가게 사람도 단골로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하는 금연석인지 흡연석인지 묻는 말도 생략하고 있는 게 그 증거였다. 같이 온 뒤로 미츠루는 이곳의 맛에 매료되어 매달 적어도 한두 번의 빈도로는 오고 싶어 했다.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던 히마루 식당의 맛있는 음식이라면 완전히 지쳐버린 그녀의 마음도 치유해줄지 몰랐다. 이런 가게 싫어하지 않으시죠? 한동안 내부 인테리어를 하나하나 살피던 미츠루에게 물을 따른 컵을 건네자 그녀는 조금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차분한 느낌의 가게 좋아해서. 느낌이 좋은 모양이다. 3년 전과 같은 반응이라 안도했다. 뭐 먹을까요? 두꺼운 메뉴를 건네고 나서 나는 그녀가 선택하기를 기다렸다. 보지 않으실 건가요? 저는 이미 정해서요. 메뉴가 이렇게 많은데요. 보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전부 외우신 건가요? 소개한 저보다 마음에 들어 하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오는 느낌으로 지금까지 꽤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게의 분위기만이 아니라 맛도 마음에 들 거라고 보증하죠. 라며 나는 그녀에게 잘 보이게 메뉴의 표지를 넘겼다. 뼈 있는 버터 치킨 카레, 해산물 카레 오므라이스, 모차렐라 치즈와 다진 프랑크의 카레 도리아 같은 느낌으로 히마루 식당 메뉴는 다들 타이틀이 색다른 편이다. 나는 카레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카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다는 게 눈앞에 있는 그녀의 표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바깥의 간판에 적혀있던 오늘의 추천도 버리기 아쉽고 이것도 신경이 쓰인다. 저것도 하지만 이쪽도 좋아 라는 식으로 메뉴를 조용히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며 망설이던 그녀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택할까? 나는 대충 예상은 했다. 정했습니까? 그녀의 최종 확인을 듣고 나는 지나가던 웨이터를 불러 세웠다. 버섯과 일본식 곤약 카레를 저기 그리고 밥은 일반으로. 맵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운맛이요. 그리고 고급 돼지고기 돈가스 카레의 특곱빼기에 맵기는 보통.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면서 웨이터가 떠나가고 미츠루는 내 오더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메뉴판을 테이블 옆으로 돌려놓았다. 특곱빼기라니 꽤 많이 드시네요. 그렇죠.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렇게 먹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말라서 오히려 소식하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운 그녀의 대사에 나도 3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감각을 느끼며 이전에도 나누었던 소재로 연결해 보았다. 특이하네요. 카레에 곤약이라니. 그렇죠. 하지만 저도 직접 카레를 만들 때 곤약을 넣거든요. 카레 재료로서는 특이하게도 곤약을 넣은 카레를 미츠루는 많이 좋아했다. 잘게 썰어서?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저기,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부정하지만 정말이에요. 건강하고 하룻밤 두면 곤약이 카레를 흡수해서 맛이 스며드는 데다가 탱글탱글한 식감이 의외로 잘 맞거든요. 미츠루는 그 장점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평론가처럼 이야기했다. 그럼 저도 다음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다행이네요. 곤약 카레가 있어서. 네, 왠지 이 가게 뭔가 제대로 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때 높아진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컵을 기울이고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라고 작게 속삭였다. 그러고 보면 얼마 전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하셨죠? 네? 어떤 강아지인가요? 드물게도 그녀 쪽이 먼저 다가와 줘서 나는 기쁜 나머지 휴대전화의 대기 화면을 보여주었다. 귀여워. 그녀의 표정이 몽글몽글해졌다. 보더콜리인가요? 그런 이야기 자주 듣긴 하는데 잡종입니다. 말한 순간 그녀의 입이 삐죽 내밀어졌다. 당연하지만 미츠루다 라고 생각했다. 믹스라고 말해주세요. 잡종은 종. 역시 이 단어만은 용서가 안 되는 모양이다. 여자아이인가요? 그것도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수컷입니다. 헤 귀여워. 후훗. 왜 그러시죠? 정말 이름 그대로 이누카이, 견사, 쉬다 싶어서요. 사진과 나를 번갈아 보더니 미츠루는 킥킥 웃었다. 아직 내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조금은 경계심을 풀어준 모양이라 공원에 있을 때보다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가 꽤 부드럽게 바뀌었다. 대화가 없어도 흘러나오는 클래식은 거북함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배가 두 번째 한계를 호소했을 때쯤에 우리의 카레는 옮겨져 왔다. 폭신한 흰쌀밥에 루가 얽혀있는 크게 썬 새송이버섯과 만가닥버섯,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곤약, 병에 담긴 오복채 절임. 모두 다 한꺼번에 숟가락에 올려서 첫 한 입을 만끽한 그녀의 목에서 황홀감에 젖은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맛있어? 다행이다. 몇 번 먹어도 기억이 없어져도 이 반응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했다. 카레를 먹으면서 우리는 촛불만이 비치는 어두운 테이블에서 마주보고 한동안 조심스럽게 담소를 이어갔다. 이곳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멋진 가게가 있다니 몰랐어요. 이렇게 맛있다면 더 빨리 알고 싶었는데요. 역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 지역 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잔뜩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누카이 씨도 이 근처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얼마 전에 도쿄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전에 살던 장소보다도 이 주변에 맛있는 가게가 잔뜩 있으니까 먹으면서 돌아다니다 우연히 발견해서요. 과연 그런 거였나요? 왠지 살기 편하네요, 이 거리는. 알 것 같아요. 역 근처에 편의점이 4개나 있고 슈퍼도 2개 있어서 쇼핑하는데 불편하지 않죠. 버스를 타고 바로 쇼핑센터로 갈 수도 있고요. 영화관도 역 근처에 있으니까요. 빌딩만이 아니라 녹음이 많은 것도 좋네요. 이누카이 씨는 왠지 대화하기 편하네요. 후훗하고 웃으며 표정이 풀어지나 싶더니 그게 아니었죠 라며 미츠루는 자기 자신을 책망했다. 죄송해요. 감사의 말을 하는 게 늦어서. 이누카이 씨, 저를 격려하려고 해주신 거죠. 조금 전에도 휴지,
고마웠습니다. 카레도 무척 좋아하는 음식이라 기뻤어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추루기 씨가 이곳에 카레를 먹고 기운을 차리셨으면 해서 저야말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주제에 갑자기 식사를 권유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무서우셨겠죠. 조금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와서 좋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가게를 소개해 주셔서.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것은 제 쪽이네요. 뒤통수에 손을 대고 표정이 흐려지더니 미츠루는 다시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얼마 전에도 오늘도 무척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얼마 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최근 3년 정도의 일을 여러모로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런 만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줄은 지금도 믿을 수 없지만 주변과 지금의 제가 아는 일이 너무 크게 달라져서 처음에는 무엇을 잊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요. 최근이 되어서야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식으로 휴 하고 떨리는 한숨을 쉬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빨리 떠올려야. 그녀는 거기서 뒤통수를 쥐더니 힘을 주었다. 그때 나는 분명히 필사적으로 가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건 아버지와 점장님이 말한 듯이 무모하고 민폐를 끼치는 일이었던 거예요. 어째서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한심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기억만이라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떠올리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뒤처졌다는 기분만이 부풀어 오르고 더더욱 행동할 수가 없어서 실패만이 계속되어서 얼마나 그녀가 고뇌를 거듭하고 있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정도로 전해졌다. 혹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츠루는 대답하지 않았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무모하지도 민폐도 아닙니다. 추루기 씨는 제대로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던져서 상처까지 입으면서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추루기 씨도 더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세요. 그런 대단한 일 따위가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 당신이 움직인 덕분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당신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추루기 씨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도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탓하고 얽매이지 말아주세요. 그때 그녀의 눈이 갑자기 졌더니 입가가 떨렸다. 울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올린 주먹을 풀지 않는 것은 분명히 타인인 내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울고 싶을 때는 참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러고 있을 테니까요. 새로운 휴지를 건넸다. 내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미츠루를 시야에서 지우자 조금 지나 혼자 담아두기에는 너무 큰 감정에 삼켜진 그녀는 목소리를 죽이면서 울었다.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울고 그녀의 호흡이 차분해졌을 무렵 나는 나지막하게 밝혔다. 꽤 예전에 추루기 씨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것은 아니지만 몇 주 정도의 기억을 갑자기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추루기는 번득 얼굴을 들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신 거죠? 어린 시절에 강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부모님과 병원 선생님이 여러모로 질문했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었죠.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일만이 아니라 어째선지 그날부터 몇 주일 정도의 기억도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었다. 물에 빠질 때 체험한 강렬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망각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은 말했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내 안의 공백은 아직 메워지지 않았다. 괜찮으신가요? 막연하긴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건드리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로서 새겨진 모양이라
이 이야기를 하면 몸이 떨리고 지독한 현기증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다. 내 안색의 변화를 깨닫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이 컵에 담긴 물을 권했다. 살아서 다행이었네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역시 기억을 잃을 때는 괴로우셨나요? 한동안 당혹스러웠습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거죠. 하지만 고민만 하고 있으면 몸에도 마음에도 안 좋으니까. 조금씩이지만 잃어버린 것들을 필사적으로 되찾는 것보다는 지금의 환경에 익숙해지자고 마음을 바꾸게 되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츠루기 씨도 괜찮습니다. 3년은 크지만 그만큼 힌트도 잔뜩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초조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좀 너무 주제넘은 이야기였으려나요? 아니요. 내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한 충고를 미츠루는 소중히 여기는 듯이 가슴에 손을 댔다. 저만이 아니구나 해서 조금은 안심했어요. 조금은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누카이 씨는 상냥한 분이시네요.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짓는 모습에 얼굴을 중심으로 열기가 발생했다. 이 미소다. 보고 싶었던 표정을 겨우 봐서 기쁨이 차올랐다. 저기. 응?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역시 어디선가 뵌 적이 있죠?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표정으로 미츠루는 나에게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기분이 들어요. 추억의 장소인 히마루 식당에 와서 미츠루는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흡 하고 숨을 삼켰다. 여기서 말해야 할까 아닐까? 선택해야 할 카드 2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랬던가요? 진실을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오늘은 겨우 조금 웃게 된 그녀를 이대로 아무런 불안감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고 싶었다. 그렇죠. 기분 탓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몇 번이고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내가 물러나자 그녀는 부풀어 있던 기대의 열기가 식은 듯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부끄러운 듯이 머리카락 끝을 만지작거렸다. 미안, 미츠루. 하지만 그 대신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대화와 식사로 많이 따뜻해진 이 분위기가 사라져버리기 전에 가방 안에서 오늘 그녀에게 건네주리라고 결심했던 물건을 꺼냈다. 승부의 순간. 츠루기 씨, 다음에 혹시 괜찮으시면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